네, 다음은 6주차 2강인데요. 2강에서는 청소년 복지 관계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 복지 관계법입니다. 자, 보시면 제일 처음 아동복지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동복지법의 제정의 의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자, 아동복지법은 언제 제정이 되었죠? 네, 1962년 12월 30일에 아동복리법을 제정해서 그 이후에 명칭이 최근에 바뀌었죠. 네, 1981년, 그쵸? 상당히 한 20년 정도 뒤에 이 아동복지법으로 명칭과 내용까지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대에는 그 내용이 전부 개정이 되었고 2015년도에는 또 일부 재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의 이런 변청 과정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아동복리법, 그쵸? 61년도에 네, 제정된 복리법은 요보호 아동의 연령을 기존의 13세 이하에서 18세 미만으로 좀 상향 조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좀 더 청소년의 연령을 좀 확대한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정의를 이때 아동복리법에서 명확히 했고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61년도에 제정한 아동복리법은 상당히 의의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 복리법이 나오기 전과 후에 네, 이 청소년들을 국가적으로 책임지겠다, 안 지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획을 그은 거죠, 사건이. 자, 최근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은요,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강화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책임의 주체는 어디인가요?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 증진, 그 다음에 보호 책임의 주체를 누구에게?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그 아동의 보호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온 국민으로부터 분류해서 각각 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그렇죠? 특히 이제 장애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네,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이라든지 연령, 종교, 사회적인 신분, 그렇죠? 그다음 재산, 장애 유무, 출생 지역, 인종 등의 그 어떠한 종류에서라도 절대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요 내용은 네, 아동 보호 서비스, 특히 이제 금지 행위 규정이 다음과 같고요. 같이 한번 주요한 것들 위주로 첨가 한번 해볼게요. 자,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안 됩니다. 자,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거나 또는 이 아동을 매개로 하는 행위 안 됩니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하는 성희롱 등 전반적인 성적 학대 행위 안 되죠. 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발달을 해치는 이런 신체적인 학대 안 되죠. 자, 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정신발달을 해치는 정서적인 학대도 안 됩니다. 언어적인 폭력도 다 마찬가지고요. 자,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은 유기해서도 안 되고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또한 안 됩니다. 특히나 장애를 가진 아동, 네,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도 안 되고요.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안 되죠. 그 다음에 공중에 오락, 그 다음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안전에 유해한 네, 구개를 시키는 행위,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행위를 위해서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 기관 외에 네,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금품을 취득하거나 그 아이를 파는 거예요. 금품을 요구하는 이런 약속 행위 안 됩니다. 아동을 위해서 증여 또는 네, 급여된 물품을 그 외 목적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도 안 됩니다. 자, 특히나 이제 아동복지법으로 최근에 개정된 부분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것들이 강화됐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그 부분, 아동학대의 예방, 방지 부분입니다.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예방, 방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 전화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 기관의 장은 특히나 아동의 안전 확보, 그 다음에 학대가 계속 이제 다시 일어나는 거, 재학대를 방지하는 거,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해서 피해 아동 또는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자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인 치료라든지 심리적인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아동복지법에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볼게요. 아동복지시설의 장, 그 다음에 어린이집 원장까지 포함되죠. 유치원 원장, 학교의 장, 자, 이러한 기관장들은 교육 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아동의 유괴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 구역을 아동보호 규정으로 지정해서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 예방을 위해서 순찰을 하거나 아동 지도 업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각 기관별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동 양육시설의 정의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아동 일시 보호시설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 양육 대책 수립을 한다든지 또는 보호 조치를 행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보호치료시설은요, 이런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을 그 대상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또는 친권자, 후견인의 이제 입소를 신청한 아동이라든지 또는 가정법원, 뭐 지방, 그쵸? 법원, 이제 소년부 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아동들을 입소시켜서 이러한 아동들을 선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육성의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자립지원시설은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취업 준비 기간이라든지 또는 취업 후 일정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갈게요. 자, 아동상담소는요, 아동과 그 가족 문제에 관련된 상담, 치료, 예방, 연구 등을 목적으로 만든 시설. 아동 전용 시설은요, 많죠. 그래서 아동의 이런, 그 여가라든지 문화시설,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거. 어린이 대공원, 어린이 놀이터, 아동이 붙은 것들은 대부분입니다.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그 다음에 과실험 전시실부터 쭉 뭡니까? 야영장까지 해서 이러한 건전한 놀이, 오락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서 결국에는 아동의 이런 심신의 건강 유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우리는 아동 전용 시설이라고 하고요. 지역아동센터 별표 기억하세요. 지역아동센터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 오락을 제공하고 이들의 부모님,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서 하는 한마디로 토탈, 종합적인 아동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의의는요. 이 법은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 그래서 빈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주는 것 플러스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로는요. 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생계급여라든지 또는 주거급여, 그다음 교육급여, 해상급여, 강제급여, 그다음에 자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지금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것은 교육급여가 되겠죠. 자, 이런 교육급여의 주요 내용을 좀 더 청소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할 건데,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 그 다음에 학용품비, 그 다음 기타, 이런 교육과 관련된 그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이제 수급자나 아니면은 이제 수급자의 친권자, 후견인에게 지급한다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이런 교육급여 이제 수급권자는 부양 의무가 없거나 부양 의무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다음에 의결한 다음에
네, 결정하는 이제 금액 이하의 사람을 우리는 이제 교육급여 수급권자라고 부를 수 있죠. 자, 이런 그 교육급여의 주요 내용은요, 다음과 같은데요. 뭐, 대부분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것처럼 12년도 12월 기준에 따른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학금 수업료는 당연히, 그쵸. 고등학생, 뭐, 특수 목적고 자유형 다 포함한 일반 고등학생들에게 지급이 되고요. 지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비용, 부교재까지 포함하고요. 마찬가지로 고등학생, 그죠? 연 1회 정도 지급이 되네요. 그다음 부교재비는 초등학생, 중학생. 얘네들은 이제 그 뭡니까? 부교재, 의무교육 대상자가 여기 포함되고요. 왜냐면 이제 교과서가 그냥 적용되니까. 그다음 학용품비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 재학 중인 수급자 전원에게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부모 가족 지원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부모 가족 지원법 같은 경우에 제정 의의는 이 법은 최근 굉장히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제기됨으로써 제정된 법인데, 1989년 4월 1일 이제 모자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인 지원을 위해서 제일 처음에는 얘 이름이 모자 지원법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회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서 이제 부자 가정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제 뭐 모자다 부자다 하지 말고 한부모 가족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한부모 가족 지원법으로 네, 발전한 거고요. 특히 이제 남성의 세대주인 이제 부자 가정도 지원하기 위해서 2002년도 12월 18일 날 이제 모 부자 지원법으로 명칭이 개정됐다가 이후에 2007년에 드디어 한부모 가족 지원법으로 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자, 이 법 같은 경우는요, 한부모 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그다음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이 법의 이제 복지급여 내용을 보시면요. 국가나 지방단체는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의 복지급여 신청이 있다면 복지급여를 실시해야 된다. 자, 다만 지원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령에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중급여 지급이 안 된다는 거. 복지급여에는요, 생계비도 포함되고요.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그다음에 훈련기간 중에 생계비, 아동양육비, 그때 그 외에 이제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이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이제 특히 이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도 있는데요.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미혼모나 이런 애들 말하죠. 그래서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또는 교육비 지원, 검정고시 지원을 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에 따르면요, 학령 인정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교육들을 할 수 있다. 학교에 얘가 선택을 가든지 아니면 평생교육원에 가든지입니다. 그다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 지원도 포함되고요. 그 밖에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해서 여성가족 부령으로 정하는 또 사항도 있습니다. 자, 한부모 가족 복지 이제 시설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의 종류에 따른 정의는 자, 여러분들 모자 가족 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본 생활을 지원하는 거, 생기기 어려운 모자 가족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고요. 공동 생활 지원, 독립 자체가 어려운 모자 가족에게 지원하고 자, 이들이 공동 생활을 자립할 수 있는 주거 등을 지원합니다. 자립 생활 지원은 자립 욕구가 강한 모자 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하는 거. 그다음 이제 부자 가족, 네, 복지시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생활 지원은 생기가 어려운 부자 가족에게 지원을 하고 공동생활도 독립이 어려운 네, 부자 가족에게 일정 주거를 지원하는 거. 자립생활 지원은 자립욕구가 강한 부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혼모 가족, 네, 복지시설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미혼 여성의 임신, 출산 시 이제 안전뿐만이라든지 심신의 건강, 회복, 출산 후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해 주고 생계를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출산 후 이제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네, 미혼모 또는 네,
미혼모와 그다음에 그 출산 아동으로 구성된 이제 미혼모 가족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겠죠. 이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네, 공동 생활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주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시 지원 복지 시설은요, 배우자, 사실혼도 포함됩니다.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이제 물리적, 정신적인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 안 되고, 그다음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일시적으로 조금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이고요. 한부모 가족 복지 상담소는 한부모 가족들에 대한 위기, 자립 상담, 이들에게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것으로 목적을 둔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 재정의회는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해서 근로자에게 최저, 그쵸, 그러니까 저임금 또는 이제 비인간적인 처우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 향상시켜서 좀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자, 같은 법으로는 1953년 네, 제정되었고, 자, 2005년 5월에 한 7차례 제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자,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은 보시면요. 근로연령,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청소년의 대상의 근로 가는 연령은 몇 세인가요? 15세부터 18세 미만 체크해 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13세 이상 15세 미만자, 그 다음에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이제 취직인어증을 소지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네, 취직인어증은 원칙으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의무교육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해당되는 경우는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근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18세 미만인 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에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은요. 자, 연소자 증명서, 그다음에 근로계약. 자,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해당되는 데에서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랑 친권자, 그다음 후견인 동의서 같은 것들을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그다음 18세 미만 사용금지 업종은요. 18세 미만 사용금지 업종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18세 미만인 자에게 네, 그쵸. 금지하는 법이 규정되어 있고요. 네. 2강 수강하신다고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